금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요 0.9% 정도 하락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245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1%대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깊게 조금 하락세 2450선을 지켜내는 수준이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1.2% 정도 하락세로 775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양시장이 이렇게 좀 둘 다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내림세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수급적인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굉장히 제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이탈도 굉장히 좀 리스크로 체크가 되는데 이 거래소에서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물량 기관에서 쏟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810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유니온으로 집계되고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6,280원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오늘 히토류 관련 종목들 오전장에서부터 상당히 괜찮았죠. 결국에는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국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류의 정제, 가공, 이용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찰 풍선과 관련돼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제재로 조금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유니온은 자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이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토류의 수출 제한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 함께 반사이익을 도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이 두 종목으로 집계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화인서키트입니다. 이 종목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250원 선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이 코스닥에 발을 들인 첫날입니다. 이 종목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고요. 사실 설립된 지는 꽤 됐습니다. 1991년에 설립이 된 이런 기업이고 양단면 PCB,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 프리미엄 받으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뛰어오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종목 체크해보시면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로 마감 준비 중이고요. 23,000원 선 터치가 나옵니다.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안트로젠이 함께 급등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안트로젠이 식약처로부터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모튼튼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는 국내 최초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탈모 치료제에 관련한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서 안트로젠이 오늘장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2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되겠죠.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 나올 때 이렇게 급하게 시세가 나온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온도 강했고요. 따라서 유니온 머티리얼도 함께 강했는데 17% 정도 살짝 탄력이 떨어진 정도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IS 동서가 오늘 22% 급등이 나옵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폐배터리 사업과 엮이면서 오늘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BYC 역시나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렇게 주주들의 행동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SM 관련해서 이슈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BYC가 오너 일가를 향한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주주 행동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때문에 급등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주가 수익률 얻는 데 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성화학도 급하게 솟구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급등하는 20%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안트로젠과 화인서키트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는 오늘 키이스트가 급등합니다. 현재도 20% 이상의 상승 탄력으로 거래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SM의 자회사 지분 매각설이 돌게 되면서 키이스트가 또 지목이 됐습니다. 디어유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키이스트가 다음 주자로 좀 지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 흐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린드먼 아시아, 셀바스 AI 같은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 후발적으로 조금 더 지진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서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환율 흐름도 조금 궁금하시죠? 오늘 환율이 많이 급등해가지고요. 장중에 1,300원 선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1,299원 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1,300원 선을 매물대로 느끼고는 있는데 쉽사리 돌파하고 있지는 못하는 점도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에 대한 급등 부분들 잠시 후에 마감 이후에 원달러 환율 마감 시장 체크해드리면서요.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도 금폭으로 하락하는 종목 중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25%, 26% 정도의 하락세, 급락세를 기록하며 거래 마칠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장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많은 리스크들이 불거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올수록 냉탕, 온탕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또 주변 증시들은 반응을 보였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부터 가봅니다. 니케이 지수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니케이 지수도 0.6% 하락했습니다. 27,513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나오자 일본 증시도 오늘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변동폭은 150엔 내외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중간 정도의 낙폭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의 분위기가 가득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전장에서는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3,231포인트 선으로 집계되고요. 심천종합지수는 1% 이상 밀리며 11,78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천종합지수가 조금 더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어제도 급격하게 변동성이 마지막에 좀 나오면서 저도 중국 증시 보면서 급격한 변동성이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미중 갈등 정찰풍선 이야기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중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정찰풍선 문제를 놓고 일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후 발언에도 기업 제재로 번진 상황들은 나타나고 있죠. 이 중국이 미국의 대표 방산 업체들을 투자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포드랑 CATL 그러니까 배터리사의 거래도 조사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허베이성 스자장에서 공항 상공의 정체불명의 풍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때 공항도 폐쇄됐고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비행체의 풍선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언론에서도 예전에 이 칭다오 앞바다 상공에서도 미확인 비행물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가지고 정찰 풍선과 관련된 리스크들은 일단 놓치지 마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문제가 조금은 크게 지수에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던 챗 GPT 테마주들에 대해서 개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투기 조작이나 관련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하기 때문에 이 챗 GPT 관련 종목들이 또 급락하는 그런 흐름인데 과연 이 흐름들은 어떨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잠깐 보시면 항생지수 지금 1% 가깝게 밀리고요. 2780포인트 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홍콩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세에 가깝고요. 오늘 국내 시장이 더 밀리기는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뚜렷합니다. 네, 환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6원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우려했던 1,300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마감가까지 조금 전에 1,299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감가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급등으로 거래 마칩니다. 14원 70전 올랐고요. 오늘 1,299원 5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300원 선을 돌파하게 될지 이 여부가 다음 주 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들 체크해봤고요.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갈팡질팡 혼돈의 증시였는데요. 미국의 1월 CPI 지수에 이어서 PPI 지수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엔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하락했습니다. 약 24포인트가량 내리면서 2,451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2,440선에서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약보합권 구간까지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47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후반부까지 2,450선에서 수급 공방을 벌이면서 2,451포인트 선에서 약 1%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선 기관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장 3,842억 원어치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2,246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1,195억 원어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전자 섹터가 약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대형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가 1.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포스코케미칼이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뒤로 서비스 섹터, 의료정밀 섹터, 의약품 섹터가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선 철강금속 섹터가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오늘 장 1.8%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오름세 나타나면서 건설 섹터가 0.9%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기계 섹터가 0.7%가량 상승했고요. 또 운수창고 섹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37%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금융 섹터도 0.3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7%가량 하락하면서 62,6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0.9%가량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선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1% 이내의 하락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LG화학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과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최초로 북미산 리튬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IRA 법안의 대응력을 높였지만 다시 한번 장중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LG화학은 4% 가까이 밀리면서 68만 9천 원을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가 4%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LG에너지솔루션 2.9%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1.2%가량 밀리면서 79만 9천 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낙폭에 비해서 그래도 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0.1%가량의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네이버가 2.27% 하락으로 마쳤고요. 카카오가 1.4%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1.5%대 상승하면서 33만 4천 원 터치하고 5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1.65% 내리면서 15만 4,70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일대면서 오늘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일제히 상승했고요. 삼성물산도 어제 이어서 연일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부각됐습니다. 미중 간 정찰 풍선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 기관을 제재하자 이에 대한 중국 쪽에서도 맞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들에도 투자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 받았는데요.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을 포함해서 유니온이 강세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유니온이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6,28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관련주로 동국 RNS가 8%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장 3,81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세노텍과 티플렉스 역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했지만 세 종목 모두 탄력은 줄이면서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철강주가 강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철강 가격 인상의 철강주들이 요즘 들어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경기 개선을 위해서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로 인하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부양책의 철강 업황도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철강사들도 최근 3개월간 5차례 연속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철강사들도 철강 가격 인상을 이어가면서 실적 회복을 눈앞에 뒀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에 이어서 현대제철이 0.3%가량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34,95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 지주, KG스틸 역시 일제히 7%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6% 하락했습니다. 약 9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75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 짙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1% 넘게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77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나갔습니다. 낙폭 축소 시도 움직임 나왔지만 끝내 780선은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더니 끝내 775포인트 선에서 1% 넘는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105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도 1,812억 원어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이 3,861억 원어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컸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만 상승부를 지켰습니다. 먼저 오늘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2월 들어 계속 상승만 하던 에코프로 BM 오늘 드디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0.47% 그래도 시장 낙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는 했는데요. 오늘장 146,800원 선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가 5.7%가량 하락하면서 23만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7.7%가량 밀리면서 22만 500원으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도 일제히 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HLB 역시 2% 이상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종가 28,95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게임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 1.4%가량 밀리면서 46,7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0.8%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M 하락 전환했습니다. SM이 1.36% 내리면서 13만 10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리노공업이 오늘장 3.4%가량 밀리면서 17만원 이탈했고요. 16만 9천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JYP엔터 0.69% 하락했고요. 천보 역시 3.89%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막판 들어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쳤고요. 오늘 종가는 7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선 탈모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 일부 금액이 지원됩니다. 최근 바이오니아 주가 강세로 달궈진 탈모 치료제 시장에 이렇게 정부 정책 관련 훈풍이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안트로젠이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3,0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위더스 제약 4.2%가량 상승했고요. JW 신약 역시 상승으로 마쳤지만 모두 탄력은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SM이 관련 자회사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SM의 자회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키스트를 비롯한 자회사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SM은 어제 온라인 파트너스와의 합의 사항을 언급하면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으로 언급된 디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다른 회사는 매각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나머지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먼저 2018년에 SM에 인수된 키이스트 오늘장 22%가량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11,59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SM CNC를 비롯해서 드리머스 컴퍼니, 갤럭시와 SM 일제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SM과 디어유는 하락했는데요. 오늘 디어유가 8%가량 하락하면서 46,80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